안녕하세요. 이뮤노믹은 아스텔라스에게 에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죠. 신약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뮤노믹은 이제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0% 로열티니까 꽤 좋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스텔라스도 꽤 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3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도쿄 거래소에 상장된 일본 기업이죠. 재밌는 사실은 아스텔라스가 이뮤노믹으로부터 LI가 한 적응증은 알러지인데요. 2021년에는 항암제 전문 제약사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러지가 좋아 보여서 권리를 사갔는데 이제 대세는 항암제라는 것이죠. 중간에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헐 박사는 알러지 적응증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아스텔라스에 넘기면서 현재까지도 GBM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스텔라스는 일본 기업인데요. 항암제 회사로 변신하면서 직원들을 재배치한 게 아니라 희망퇴직을 시켜버렸습니다. 퇴직시키면서 보상으로 EM+8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연봉의 2배를 주고 여기에다가 8개월분의 임금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약 3년치 연봉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텔라스는 무슨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하느냐? ADC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항체 약물 적합체라는 건데요. 2020년도에 ADC 항암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트렌드 속에서 아스텔라스도 ADC 항암제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가만 보면 신약 개발 회사들만큼 트렌드에 민감한 회사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일수록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합니다. 어떤 작용 기전이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곧장 임상시험에 착수해서 몇 년 뒤 신약을 출시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다른 초스피드 글로벌 제약사에서 먼저 신약을 출시해버립니다. 아스텔라스도 그걸 알았는지 ADC 항암제 시장이 개막하니까 혹시나 늦을까봐 구조조정까지 하면서 ADC 항암제에 뛰어들었습니다. 인력들까지 전력을 다해서 항암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필요한 자원만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ADC 항암제는 무엇일까요? 일종의 유도미사일입니다. 항체와 항암 독성제를 묶습니다. 그러면 항체가 종양을 향해 달려가서 항암 독성제를 때려박습니다. 이 독성제는 표준 화학요법의 최대 1만 배에 달하는데 암세포에게 이 세포 독성제를 방출하면서 치료하는 작용 기전입니다. 유도미사일이기 때문에 1만 배에 달하는 세포 독성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세포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양만 타격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승인받은 ADC 항암제는 우리가 저번에 본 적 있는 다이치 상표가 있습니다. 바로 유방암 치료제 이너투죠. 위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키투르다와 이너투 모두 트라스투즈맙, 허세틴과 관련이 있다는 영상에 등장한 적이 있죠. 바로 이너투가 ADC 항암제였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설명이 길어질까봐 생략했던 건데요. 이너투가 그냥 허세틴과 관련 있는 항암제는 아니고 허세틴의 ADC 항암제였습니다. 허세틴이랑 완전히 똑같다면 개발할 이유도 없겠죠. 중복이니까요. 뭔가 달라야 할 겁니다. ADC라는 점에서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이치 상표 ADC 항암제에 크게 베팅했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이너투가 허가를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마일스톤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이치 상표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도 했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계 제약바이오 회사인데요. 무려 6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나로 약 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바로 허세틴의 ADC 치료제에 베팅을 한 것이죠. ADC는 항체 약물 적합제라는 뜻인데요. 인간 허투 항체에 DNA 손상복구 억제제를 부착한 게 바로 다이치 상표의 허세틴 ADC 항암제입니다. 허세틴의 역할은 항체의 역할인 것이죠. DNA 손상복구 억제제라는 미사일을 달고 항암제까지 달려갑니다. 이렇게 항암제 시장에서 ADC 항암제가 승인들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아스텔라스도 이미 방광암 치료제 패드세브를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초창기 뛰어든 기업들 중 하나인 셈이죠. 현재 ADC 항암제는 핫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잇따라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ADC 항암제는 약물 폭탄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인데요.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는 작년에만 4개의 ADC 기술 이전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8조 원짜리 계약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상표의 계약도 빠질 수 없이 언급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길리어드도 빠질 수 없죠. 작년 9월에 이뮤노메딕스를 무려 23조 7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길리어드는 LI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인수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예스카타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도 거액을 주고 신약 승인 전에 인수했죠. 이번에 이뮤노메딕스도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를 인수해버렸습니다. 계약 규모, 인수 규모만 봐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ADC 항암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 단위의 계약이죠.
ADC는 주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항체와 약물은 당연히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연결하는 링커도 중요합니다. 링커가 풀려버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비행기가 핵폭탄을 싣고 날아가는데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핵폭탄이 떨어지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는 링커의 역할도 항체와 약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길리어드가 ADC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 인수한 이뮤노메딕스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스카타를 만든 기업은 30% 프리미엄을 얹었었는데요. 이뮤노메딕스는 108% 프리미엄을 얹어서 인수했습니다. 가격은 이뮤노메딕스가 더 큽니다. 예스카타를 만든 카이트 파마를 인수한 금액은 119억 달러고요. 이뮤노메딕스는 거의 2배인 210억 달러입니다. 길리어드는 M&A를 엄청 큰 규모로 한 건 한 건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이 빅딜은 길리어드가 카이트 파마를 통해 항암제 분야에 뛰어든 지 3년 만이라고 합니다. 쿨타임 찬 거죠. 길리어드는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모아서 또 쇼핑한 겁니다. 이번에 이뮤노메딕스를 인수하면서 길리어드의 행보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항바이러스제 회사였죠. 소발디와 같은 간염치료제를 개발하고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항바이러스 치료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게 중심이 조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항암제 시장으로 말이죠. 그래서 카티 치료제 회사를 인수하고 이번에는 ADC 회사도 인수했습니다. 항암제 회사로 변신하려는 걸까요? 간염과 에이즈는 어느 정도 정복되었다고 판단해서 이제 다음에 정복할 시장을 찾아 나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길리어드가 항암제를 개발해준다면 정말 든든합니다. 뭔가 해낼 것 같은 아우라가 있거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요. 암이 하루빨리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 시장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시장을 정복했던 신약 개발 회사였기 때문에 위험이 느껴지는 게 바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죠. 다니엘 오데이는 길리어드 대표인데요. 인터뷰를 통해 그 의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길리어드가 항암제 분야에서 강력하고 다양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갖추려는 노력에 중요한 진전을 보여준다고 말이죠. 실제로 뉴스 기사에서도 길리어드의 행보를 분석했습니다. 2020년 9월이니까 최근이죠. M&A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인 항암제 분야에 집중하는 모양새라고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길리어드는 항바이러스제 회사였으니까 항암제와 관련된 기술과 인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M&A를 통해 빠르게 노하우를 획득하고 이제는 항암제 회사로 변신하는 중인 겁니다. 길리어드가 가지고 있는 건 성공 노하우와 그 노하우로 벌어들인 수많은 돈이죠. 그 돈으로 M&A를 하고 성공 노하우를 접목시켜 또 한 번 항암제에서도 혁신적인 약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출 성장을 이끌 기대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리어드가 목표로 한 신약 후보 물질들의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길리어드가 분석을 통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 약물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리어드가 이번에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인수한 이뮤노메딕스는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길리어드가 확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ADC 항암제고요. FD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효능과 부작용이 이미 검증된 약이라는 것이죠. 2020년 4월에 승인되었으니 매출이 발생합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M&A 비용을 뽑아내겠죠. 이런 점에서는 사실상 로열티 파마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로열티 파마는 특허권을 인수하지만 길리어드는 특허권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죠.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진 기술을 이용해 시너지를 좀 더 창출하는 게 길리어드입니다. 금융회사인 로열티 파마와 다르게 길리어드는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줄 요약입니다. 이뮤노믹은 아스텔라스에게 알러지 파이프라인을 애로했습니다. 로열티를 보니 매출액의 10%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꽤 계약을 잘 맺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래에 매출이 발생하면 이뮤노믹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뮤노믹으로부터 LI한 아스텔라스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항암제 회사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ADC 항암제 시장이 개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도 뛰어들고 있고 길리어드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